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정계선, 이런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 탄핵 청원 동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청원 동의 서명이 시작된 지 단 사흘 만에 청원 성립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문형배와 이미선은 시작한 지 만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길 정도였습니다.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도 지금 같은 기간 동안 9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5명 모두 좌파 재판관들입니다. 문재인, 김명수,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하거나 추천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보는 시각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절친한 친구와 남편, 그리고 여동생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6일 밤 10시 현재 헌법재판관 문형배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12만 7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문형배에 대한 청원은 지난달 31일 시작됐습니다. 문형배는 이재명과 신분관계 그리고 극좌 성향으로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과거 경력도 화려하죠.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원했다가 산화한 유엔군에게 무엇을 위해서 싸웠느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6.25 북침설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SNS는 온통 극좌파들과의 교류 흔적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작된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에는 같은 시간 동의자가 6만 명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미선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총 5번 마음대로 지정을 했고, 또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담당 검사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미선의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의회,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민변 소속으로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선이 재판 당사자의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과 관련해서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형배와 이미선은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찬양 및 고문죄입니다. 제7조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부적격 사유는 이루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선과 함께 시작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 역시 사흘 만에 가볍게 5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계선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정계선의 남편은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사장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입니다.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죠. 양심이 있다면 문형배나 이미선도 마찬가지지만 정계선 역시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회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금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청원은 소관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겨서므로 당연히 법사위로 회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되지만 소위는 민주당 소속이 4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탄핵도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탄핵 청원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3명이 한꺼번에, 그것도 최단 시간 내에 하루에서 사흘 사이에 탄핵 청원 심판 대상에 올랐고, 또 다른 2명 역시 조만간 청원이 성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청원이 단 사흘 만에 문형배와 이미선은 만 하루 만에 5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공격하면 이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0% 육박하고 있고, 공정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탄핵 청원 시작 하루 만에, 그리고 사흘 만에
5만 명을 넘어서 청원 성립 요건을 갖추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이나 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진행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탄핵 심판을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속에 천불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한 절차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오는 10일 40여 후보자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리 밝혀버렸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40여 임명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면서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 이렇게 최 대행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최 대행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헌법재판관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에둘러 피해갔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 대행은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급해진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최 대행은 예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런 답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최 대행은 40혁을 임명하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다.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국회목 3명의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것이 지금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 더 임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자기들이 임명한 것이 40혁이었습니다. 최 대행이 이를 간파하고 지난번에 2사람만 임명하고 한 사람의 40혁에 대해서는 임명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40혁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선결 조건은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 최 대행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래서 합의되지 않으면 임명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40혁까지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좌파가 됩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은 문재인이, 정정미와 김명수가, 정계성과 40혁은 민주당이 이 6명을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게 됨으로써 민주당 성향 인사가 6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숫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은 최상목 대행이 결정하게 되는 셈인데 최 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0혁을 임명하지 않게 되면 이재명과 문형배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갈수록 들끓고 있어서 헌법재판관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군 지휘부 인사들에게 공익 제보자를 신청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걸어서 회유한 정황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이재명과 문형배의 계획은 이제 사실상 무산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